청담동 VIP 파티장에서 한 여자가 방첩 사령관을 향해 비웃었다. 거진년 주제의 장군 사모님 앞에서 눈을 내려. 하지만 15분 뒤 레스토랑 밖을 뒤덮은 헌병차 사이렌. 그리고 그녀의 코트 속에서 드러난 쓰리스타 견장. 그 순간 장군 부부의 인생은 그대로 끝나버렸다. 강지원 보육원 출신 주제의 장성 사모님 앞에서는 눈을 내리깔아야지. 우리 남편이 별을 단 장군인데 구청에서 복사나 하는 네가 감히 우리가 사는 하이클래스 세계를 알겠어? 서울 청담동의 프라이빗 다이닝룸. 아나무인 재벌가 며느리의 폭언 앞에서도 낡고 빛바랜 야상 재킷을 걸친 여자는 숨소리 하나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가 재킷을 벗고 숨겨둔 진짜 신분을 드러내는 순간 시끄럽던 파티장은 마치 빙하기가 온 것처럼 고요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꽁꽁 감춰왔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통쾌하고 짜릿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청담동 명품거리에 자리한 최고급 멤버십 라운지바. 주말이 아닌 평일 늦은 밤이었음에도 발레 파킹 구역에는 억대를 호가하는 슈퍼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금빛으로 장식된 벽면과 대형 크리스탈 조형물들은 이곳이 상위 0.1% 재력가들만 출입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임을 증명했습니다. VIP 전용 파티룸 안에는 40명 남짓한 남녀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강남 최고의 명문 사립여고와 남고가 연합해 주최한 20주년 동창회 모임이었습니다. 기다란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한 병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빈티지 와인과 금가루를 흩뿌린 최고급 요리들이 끊임없이 서빙되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클래식 라이브 연주와 은은한 조명이 파티의 열기를 더욱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파티룸을 채운 동창들은 마치 패션쇼 런웨이에 선 것처럼 전신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영국제 비스포크 슈트를 차려입었고 여자들은 시즌 한정판 드레스와 눈이 부신 하이주얼리로 치장했습니다. 그 화려한 무리의 정중앙 헤드 테이블의 상석에는 임수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희귀한 에르메스 버킨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거만하게 앉아 주변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가느다란 손목에는 수억 원짜리 한정판 명품 시계가, 목에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번쩍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그녀의 수족 노릇을 하던 무리들이 양옆에 딱 붙어 연신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수아야, 피부톤이 완전히 달라졌어. 요새 청담동 VIP 전문 클리닉 다닌다더니 거기야? 한 동창이 과하게 눈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임수아는 가소롭다는 듯 다리를 꼬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청담동의 VVIP 회원제로만 운영하는 스파 멤버십을 끊었거든. 한 번 관리받을 때마다 500만 원은 우습게 깨지더라. 남편 체면이 있는데 나도 그 정도 그루밍은 해야 격이 맞잖아. 수아의 노골적인 재력 과시에 추종자들은 일제히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버킨백에 다이아몬드 장식을 쓸어내렸습니다. 조명을 받은 가방 장식이 눈이 멀듯 번쩍거렸습니다. 실은 우리 남편. 지난달에 드디어 장군 진급 심사 통과했어. 이제 당당한 원스타 준장이라고. 수아의 폭탄 발언에 동창회 분위기는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대박. 진짜 장군 사모님이야? 급이 다르네. 당연하지. 우리 남편이 육군 특전사령부 최고위급 작전참모거든. 특전사 안에서도 실세 중에 실세야. 이제 나도 웬만한 고위급 부인들 안 부러운 장성 사모님이라고. 수아는 마치 자신이 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남을 깔보는 선민의식이 가득했고 주변 동창들을 하대하는 기색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위세에 짓눌린 사람들은 속으로 안이 꼽게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어떻게든 줄을 대보려고 과장된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라운지의 무거운 마호가니 문이 열리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자가 실내로 들어섰습니다. 무심하게 안으로 걸음을 옮긴 사람은 다름 아닌 강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은 색이 바랜 낡은 야상 재킷에 전투와 같은 뭉툭한 워커를 신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치장은 고사하고 화장기조차 없는 맨 얼굴에 손에는 때 탄 캔버스 백을 든 채였습니다. 대충 묶어올린 머리와 수수한 차림새는 럭셔리한 파티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지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열광적이던 룸 안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습니다. 떠들썩하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무리 중 한 명이 입을 틀어막고 속삭였습니다. 헐, 저거 강지원 아냐? 쟤가 여기 왜 와? 대박, 동창회 회비는 내고 온 거임? 지원의 얼굴을 기억하는 몇몇이 어색하게 눈인사를 건넸을 뿐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강지원은 쏟아지는 경멸 섞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에 남은 빈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군인처럼 흔들림 없이 절도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은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반면 상석에 앉아있던 임수아는 지원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을 매섭게 일그러뜨렸습니다. 수아의 머릿속에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강지원의 이름이 불쾌하게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천박한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기죽지 않던 지원을 수아는 끔찍하게도 싫어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안 재력과 미모를 다 가졌음에도 유일하게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전교 1등 타이틀을 매번 지원에게 뺏겨 만년 2등에 머물러야 했던 과거의 뼈저린 열등감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야? 강지원 맞지? 임수아가 귀청을 찌르는 하이톤으로 과장되게 소리치자 실내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지원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캔버스 백을 내려놓으며 덤덤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들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지원의 목소리는 일말의 긴장감도 없이 차분하고 무미건조했습니다.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동창들도 몇몇 있었지만 수아의 눈치를 살피는 시녀 무리들은 아예 역겹다는 듯 대놓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임수아는 팔짱을 오만하게 낀 채 지원의 남루한 몰골을 스캔하듯 훑어보며 비열한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지원아, 너 패션 감각은 예나 지금이나 지독하게 촌스럽구나. 요즘 구제옷이 유행이라지만 재활용 수거함에서 방금 꺼내 입은 것 같은 꼴은 너무한 거 아냐? 임수아의 조롱 섞인 비아냥에 여기저기서 킥킥대는 조소가 터졌습니다. 강지원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저 제 몫으로 나온 탄산수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완벽하게 무시당하자 약이 바짝 오른 수아는 언성을 한껏 높였습니다. 너 아까 내 얘기 못 들었나 본데 우리 남편 드디어 별 달았어. 특전사 최고 실세 장군이라고. 네가 평생 살면서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구경할 법한 투스타 진급을 앞둔 준장이 내 남편이야. 수아는 약을 올리듯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매만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빛이 반사되어 지원의 눈가로 날카롭게 날아들었습니다. 너는 요새 무슨 일 해? 소문 들어보니까 어디 구석진 동사무소에서 서류 복사나 하는 계약직 찌끄레기라며? 수아의 말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동창들도 덩달아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 알바라던데. 아유, 나이 먹고 아직도 최저시급 받으며 무기계약직 한데 사방에서 경멸 어린 험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지원은 도를 넘는 조롱 앞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바위처럼 꼿꼿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야, 남이 말하면 대답 좀 해라. 장군 사모님이 친히 하문하시는데 넙죽 엎드려 대답해야지 귀먹었냐? 임수아의 행동 대장격인 여동창이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남자 동창 역시 비아냥거렸습니다. 강지원, 분위기 파악 안 돼? 수아, 남편, 이제 곧 투스타 되실 분이야. 니깎게 감히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볼 분이 아니라고. 파티장의 여론은 완전히 지원을 한가운데 몰아넣고 마녀 사냥을 하는 쪽으로 굳어졌습니다. 돈과 알량한 권력의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으려는 속물들은
타깃이 된 약자를 무참히 짓밟으며 묘한 카타르시스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임수아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열이 번져갔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도저히 꺾을 수 없었던 강지원의 고고한 콧대가 시궁창에 처박힌 꼴을 보니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지원, 내가 오늘 기분이다. 너 평생 구경도 못 해볼 돈페리뇽 빈티지 한 잔 적선할 테니까 잔이나 들어. 수아가 샴페인 병을 거만하게 치켜들고 지원의 유리잔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서늘한 눈빛으로 잔 입구를 손등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작전. 아니, 난 술은 안 마셔. 지원의 대답은 무 자르듯 단호하고 서늘했습니다. 그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은 수아의 얄팍한 자격지심에 제대로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대한민국 장군 사모님이 친히 하사하는 술을 거부해. 너 지금 고의로 나 개무시하는 거지? 임수아의 발악하는 듯한 하이톤이 라운지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음악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몇몇은 숨을 죽였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수아의 만행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첨꾼들이 더 신이 나서 지원을 공격했습니다. 강지원, 너 진짜 제정신이냐? 남편이 군서열 최상위권인 실세라는데 알아서 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쥐뿔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나오는 근자감이야? 임수아는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듯 코웃음을 치며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쾅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강지원, 너 아직도 네가 전교 1등이던 고딩 때인 줄 알아? 주제 파악이 안 되니? 내 남편 어깨엔 흔해 빠진 무궁화가 아니라 장군의 상징인 별이 달렸다고. 수아는 신경질적으로 최고급 스마트폰을 꺼내 갤러리를 켠 뒤 지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액정 속에는 남편 송건우 준장이 각 잡힌 장성 정복을 입고 어깨에는 빛나는 원스타 계급장을 단 채 위압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봐. 이게 대한민국 상위형 1%의 진짜 권력이고 절대 좁혀질 수 없는 우리 계급 차이야. 너 같은 하급 계약직 나부랭이는 평생 발끝도 못 미칠 높은 세계라고. 수아는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악을 썼고 그녀의 예쁘장한 얼굴은 추악한 우월감에 찌들어 악마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강지원은 눈앞에서 미쳐 날뛰는 수아의 광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원의 태도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고작 원스타 준장 계급장이 사람을 이토록 밑바닥까지 오만하게 만드는 줄은 미처 몰랐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지원의 입술 사이로 서늘하고 날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섞이지 않은 그 단 한마디는 활활 타오르던 수아의 분노에 폭약 수준의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수아는 찢어질 듯한 굴욕감과 모욕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임수아는 의자가 넘어질 정도로 거칠게 발로 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단축 번호를 꾹 눌러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송건우 준장의 위압적인 저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야심한 시각에. 여보, 당장 여기 청담동 르네상스 라운지로 튀어와요. 당장 오라고. 수아의 목소리는 극도의 흥분과 악에 받쳐 쇳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작전 회의 중이야. 대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회의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무장공비 쳐들어온 것처럼 빨리 오라고. 당신 마누라 체면이 시궁창에 처박히게 생겼단 말이야.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린 임수아는 강지원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기필코 상대를 짓밟아 무릎 꿇리겠다는 잔인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인 장군 남편이 등장해 위용을 떨치면 저 건방진 기집애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목숨을 구걸할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 어디 내 알량한 자존심 끝까지 세워봐라. 우리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오면 내년 입에서 무슨 비명이 튀어나올지 내가 똑똑히 감상해 줄 테니까.
룸 안의 분위기는 영하의 냉동고처럼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겁에 질린 동창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구석으로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 속에서도 지원은 테이블 위 물잔만 응시할 뿐 눈곱만 한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럭셔리한 강남의 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박한 허영심에 사로잡혀 이성을 상실한 임수아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치명적인 진실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구청 계약직이라며 모욕하고 짓밟으려 했던 강지원의 진짜 신분은 일개 말단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강지원은 대한민국 국군 최고 등급의 기밀을 다루는 국가 대테러 정예부대 제707 특수임무단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최상위 티어 블랙 요원이었습니다. 707 특임대는 국가에 닥친 최악의 위기 상황을 타격하는 비밀 병기들의 집단으로 그 부대 마크를 다는 순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괴물임을 인증받는 곳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지옥 같은 사지에서 무려 12년간 피를 튀기며 셀 수 없이 많은 1급 기밀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소탕, 적진 깊숙한 곳에서의 요인 구출, 그리고 반정부 무장단체의 수괴 암살까지 죽음의 사선을 완벽하게 넘나들었습니다. 그녀의 첩보명 검은 사신은 군 수뇌부 전체를 통틀어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절대적인 신화였으며 남편 송건우 준장조차도 감히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력의 결정체였습니다. 강지원은 최근 국제산업 스파이 조직을 일망타진하며 정보 수집, 대테러 작전, 전술 지휘 등 모든 영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벽한 성과를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위기 앞에서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듯한 냉철함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현재 그녀의 직책은 대한민국 국군 방첩사령관, 군내 간첩 색출과 최상위 기밀을 수호하는 심장부의 수장이었습니다. 강지원은 이 무거운 타이틀을 육군 중장 신분으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빛나는 쓰리스타는 군내 최고 권력의 징표였으나 극비 보안 인력이기에 그녀의 정체는 그림자 속에 철저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대중은 물론 군 지휘부의 극소수만이 그녀의 실체를 알 뿐이었습니다. 민간 사회에서 그녀는 국방부 산하기록물 보관소의 말단 사서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지원이 그저 낡은 책장 사이에서 먼지나 마시는 줄로만 알았고 그 여자가 국가 안보를 쥐락펴락하는 장성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지원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임수아와 동창들의 조롱을 자장가 삼아 여유롭게 홍차를 마셨습니다. 테러리스트들과의 총격전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던 지원에게 이런 싸구려 신경전은 한편의 코미디일 뿐이었습니다. 수아의 얄팍한 도발은 지원의 심박수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신경질적으로 주머니에 넣은 수아는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골프장 VIP 룸에서 바로 오고 있대. 너 오늘 아주 제대로 망신당할 줄 알아. 수아의 말에 옆에 있던 동창들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켤 준비를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수아야, 남편분이 원스타면 진짜 군대에서 황제 아냐? 완전 멋지다. 말해 뭐해? 게다가 우리 남편은 특수전 사령부 소속이라고. 일반 군인들이랑은 차원이 달라. 수아는 남편이 군 기밀 활동비로 사줬다는 한정판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콧대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지원을 벌레 보듯 하는 우월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은근슬쩍 수아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원아, 솔직히 네가 급이 다르잖아. 그냥 무릎 꿇고 빌어. 맞아. 괜히 뻗대다가 직장까지 잘리지 말고 빨리 납작 엎드려. 동창들의 입술은 걱정을 핑계 삼았지만 그들의 핸드폰 카메라는 이미 지원이 비참하게 무너질 순간을 담기 위해 렌즈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침묵을 유지하며 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2분 뒤 레스토랑의 육중한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위협적인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완벽하게 각을 잡은 정복 차림의 송건우 준장이 서류 가방을 든 부관까지 대동한 채 거만하게 등장했습니다.
그의 어깨에 박힌 금빛 별 하나가 조명을 받아 위압적으로 번쩍였습니다. 송준장은 185ccm의 거구에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식당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신경질적으로 주변을 훑어보자 방금 전까지 떠들던 동창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왔어? 임수아가 훌쩍이는 연기를 하며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송준장은 혀를 차며 불쾌한 티를 팍팍 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고위급 인사들이랑 골프 치고 사우나 가려던 참에 불려왔잖아. 저 미친 여자가 나한테 물을 끼얹으려고 했어. 게다가 당신이 원스타라고 하니까 동네 파출소장 취급하면서 비웃더라니까? 수아가 지원을 향해 악의적인 거짓말을 쏟아내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송준장의 도끼 어린 시선이 강지원을 향해 꽂혔습니다. 지원은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화장기 없는 여자가 자신 앞에서 겁먹기는커녕 무미건조한 표정을 짓고 있자 송준장의 자존심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걸어와 지원이 앉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원의 찻잔에서 커피가 살짝 튀어 올랐습니다. 내년이 감히 장군의 아내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송준장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거칠었습니다. 평생을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의 상전으로 살아온 남자의 오만함이 식당 전체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주제도 모르는 일개 민간인 나부랭이가 감히 군 수뇌부를 모욕해. 너 어디서 밥 빌어 먹고 살아? 송준장은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이 품에서 특수 제작된 금속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육군 제1공수 특전여단 참모장, 육군 준장 송건우라는 음각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지원의 눈앞에서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봐. 대한민국 육군 장성이다. 내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도서관 사서 쪼가리 하나 당장 내일 아침에 백수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핏대를 세운 송준장의 협박에 동창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숨죽였습니다. 임수아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이 폭력적인 상황을 은밀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 군대 인맥이 이 나라 바닥에 안 닿는 곳이 없는 줄 알아? 넌 오늘 내가 사회에서 영원히 숨도 못 쉬게 밟아주마. 송준장은 명함을 강지원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집어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명함이 지원의 어깨를 치고 튕겨나갔습니다. 명백한 물리적 폭력이었으나 동창들은 모른 척 고개를 돌리기 바빴습니다. 송준장은 자신의 구두코를 가리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바닥에 엎드려서 내 아내 구두코부터 핥아. 머리 받고 빌면 전과자는 면하게 해주지. 아니면 내년 인생은 오늘부로 지옥 직행이니까. 송준장의 아나무인식 태도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는 군사 독재 시절에나 통할 법한 계급의 폭력을 민간인에게 거리낌 없이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남편의 권력에 취해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지원을 노려보았습니다. 동창들끼리도 지원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는 속삭임이 오가며 모두가 그녀의 처참한 항복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강지원의 표정에는 솜털만큼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턱을 괴고 송준장의 두 눈을 지그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에는 일개 여단 참모장 따위는 범접할 수 없는 수천 번의 피바람과 군사작전을 통제해온 방첩사령관 특유의 살기가 소름 끼치도록 고요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스마트워치의 심박수 그래프가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곤 여유롭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손놀림에 송준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뭐야? 겁먹고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라도 하냐? 해봐. 이 나라에서 내 별자리를 꺾을 수 있는 인맥이 너한테 있는지 어디 한번 팝콘 뜯으며 구경해보자. 송준장은 허세 가득한 짝다리를 짚고 킬킬거렸고 임수아 역시 카메라를 들이밀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동창들은 지원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생각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아래 가장 치명적인 포식자가 사냥감을 향해 발톱을 드러내기 직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송준장이 함부로 지저대고 있는 대상이 그가 소속된 부대를 포함해 전군을 감찰하고 박살낼 수 있는 무소불위의 방첩사령관 3스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지원은 늘 하던 서류 결제를 하듯 가벼운 손가락으로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핸드폰을 스피커폰 모드로 바꿨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깊고 위압적인 남자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예요. 지금 청담동 모임 장소인데 상황 발생이네요. 지원은 메뉴판을 읽어 내려가듯 건조하고 딱 떨어지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송건우 준장 부부는 도대체 어떤 놈을 불렀길래 저리 당당한지 턱을 치켜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곰 인형처럼 다정했던 남자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당신 모임 간 곳? 왜,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군기문란 및 민간인 위협, 코드사 위반 현행범이 눈앞에 있어서요. 육군 준장이라는 자가 민간인인 제게 계급장을 들먹이며 신변을 위협하고 명함을 흉기처럼 얼굴에 투척했습니다. 지원의 기계적인 상황 보고에 핸드폰 너머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가듯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다정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냥감을 앞둔 맹수의 차가운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방금 어떤 새끼라고 했어? 당신 다친 데는 없고? 제1공수특전여단 참모장 송건우 준장입니다. 제게 바닥에 엎드려 신발을 핥으라며 폭언을 쏟아내는 중입니다. 강지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핸드폰 너머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지독한 사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오늘부로 그놈 어깨의 별은 떼어다 쓰레기통에 처박는다. 거기서 딱 기다려. 당장 박살 내러 갈 테니까. 현장 통제와 체포를 위해 헌병단 병력도 신속히 전개해 주십시오. 이미 출동시켰어. 금방 가. 통화가 거칠게 종료되었습니다. 지원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폰을 테이블에 덮어두자 송 준장은 숨이 넘어갈 듯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푸하하하. 별대서 쓰레기통에 야, 방금 통화한 놈 동네 건달이냐? 어디서 영화 대사를 읊고 지랄이야. 임수아는 너무 웃어 포크까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원아, 진짜 추잡하다. 남편이 깡패야? 우리 남편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특전사들이 와서 네 남편 뼈도 못 추리게 할 텐데. 동창들도 지원의 어설픈 자작극을 비웃으며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웨이터를 향해 가볍게 손을 들어 올리며 평온한 얼굴로 카모마일 차를 한 잔 더 주문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전화를 끄는 남자,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통제하는 심장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실에는 사이렌 없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권도영 대장은 곧바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 대사와의 긴급 국방회담을 전면 취소해버리고 윤 헌병단장에게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헌병단장, 지금 즉시 완전 무장한 특수임무대 SDT, 병력 청담동으로 강화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가의 검을 건드린 반역자 수준의 장교 새끼를 현행범으로 구속한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실탄을 지급하여 진입할까요? 도주나 반항 시 즉각 무력 제압해. 내가 직접 그놈의 숨통을 끊어버리러 간다. 명 받았습니다. 즉각 타격하겠습니다. 권도영 대장은 수화기를 부서질 듯 내려놓고 벽에 걸린 포스타 정복마이와 함께 의장 전용 지휘검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서 대한민국 60만 대군을 영링하는 4개의 거대한 별이 피비린내 나는 폭풍을 예고하며 섬뜩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총괄하는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은 긴급 회의를 마치고 매서운 눈빛으로 집무실을 나서며 부관에게 지시했다. 즉시 기동 헬기 대신 지휘 차량을 대기시켜라. 행선지는 압구정이다. 명 받았습니다, 의장님. 같은 시각 압구정 최고급 프라이빗 한정식집의 루마는 차가운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송건우 준장은 강지원 앞에서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앉아 있었고 임수아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승자처럼 값비싼 와인잔을 굴리며
동창들과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5분, 10분, 그리고 정확히 15분이 지나는 순간 창밖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갈랐다. 멀리서부터 다가오던 굉음은 단숨에 식당 입구를 포위하듯 멈춰섰다. 놀란 동창들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우르르 창가로 몰려갔다. 밖에는 붉은 경광등을 번쩍이는 군사경찰 특수 차량들이 도열해 식당을 에워싸고 있었다. 특히 중앙에 선 차량에 빛나는 성판을 발견한 한 동창이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았다. 저거 군대 차 아니야? 무슨 테러라도 났어? 송건우 준장 역시 블라인드 틈으로 바깥 상황을 엿보고는 눈동자가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민간 식당 주변에 중무장한 군 병력이 깔리는 것은 전쟁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질적인 광경이었다. 일제히 차량 문이 열리고 방탄조끼와 정복을 갖춰 입은 헌병 특수 임무대원들이 전술 대형을 짜며 건물 입구를 장악했다. 현장 지휘관인 김현우 소령이 무전기를 들고 매섭게 외쳤다. 현 시간부로 건물 전체 봉쇄.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헌병들의 우렁찬 복창이 압구정의 밤공기를 날카롭게 찢었다. 서빙을 하던 식당 지배인은 쟁반을 떨어뜨렸고 구경하던 시민들도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얼어붙었다. 룸 안의 동창들은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하려 하며 극도의 공포에 질려 수군거렸다. 여보, 당신 잡으러 온 거 아니지? 군사경찰이 왜 여길 와? 임수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남편의 재킷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송건우 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덜덜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철통 같은 경계를 뚫고 번쩍이는 방탄 필름을 두른 육중한 흑색 마이바흐가 경호 차량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식당 입구에 멈춰섰다. 차량 범퍼 위에는 태극기와 나란히 합동참모본부의 최고 수장을 뜻하는 성판 깃발이 밤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헌병들이 일제히 뒤꿈치를 모으며 천둥 같은 소리로 경례를 올렸다. 육중한 세단의 문이 열리고 각 잡힌 부관이 뛰어나와 도열한 직후 주변의 공기마저 짓누를 듯한 거대한 체구의 장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국군의 최정점을 상징하는 어깨의 사성 계급장 포스타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190cm에 육박하는 떡 벌어진 어깨, 흉터가 살짝 남은 굳은 턱선과 맹수 같은 눈빛을 지닌 자, 바로 합동참모의장 권도형 대장이었다. 권도형 대장이 묵직한 걸음으로 로비 정문을 향하자 경계 중이던 김현우 소령이 달려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합참의장님, 국군 군사경찰단 김현우 소령입니다. 현장 목표물 확보 및 외부 인원 차단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수고했다. 통제를 유지해라. 내부는 본관이 직접 정리한다. 명 받았습니다. 권도형 대장은 거침없는 동작으로 식당 정문을 밀어젖혔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달린 1층 로비를 지나 VIP 전용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의 육중한 군화굽 소리가 목조 계단을 부술듯이 울려 퍼졌다. 마치 적진 한가운데로 홀로 진격하는 야차와도 같은 위압감이었다. 이윽고 육중한 원목 문이 열리며 권도형 대장이 룸 안으로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동창들의 입은 꿰맨 듯이 다물어졌다. 문간을 막아선 거대한 인형을 확인한 송건우 준장은 마치 사신을 마주한 듯 혼이 나간 표정이 되었다. 견장의 4개의 별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송건우 준장은 반사적으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경례했다. 충성. 육군 제3기갑 여단장, 준장 송건우.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에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불과 몇 분 전 안하무인으로 굴던 오만함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권도형 대장은 경례를 올린 송건우 준장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매서운 눈으로 방안을 훑어 강지원을 찾았다. 이윽고 권 대장이 강지원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가자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동창들은 헛바람을 들이켰다. 강지원 앞에 선 권 대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누그러지며 걱정스레 물었다.
무례를 당하진 않았나? 강지원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우뚝 일어섰다. 염려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대답과 동시에 그녀는 걸치고 있던 캐시미어 롱코트의 단추를 풀러 아래로 툭 떨어뜨렸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해 눈만 끔벅이던 동창들의 시야에 코트 속에 감춰져 있던 결점 없이 빳빳한 정복 셔츠가 드러났다.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숨소리마저 덧섰다. 강지원의 견장에는 다름 아닌 3개의 다이아몬드가 아닌 진짜 별 3개가 박혀 있었다. 육군 중장 계급장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압도적인 금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 넓은 VIP로만은 침 삼키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릴 만큼 기괴한 침묵에 휩싸였다. 임수아는 다리가 완전히 풀려 하이힐이 벗겨진 채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았고 잘난 척하던 동창들은 모두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쩍 벌렸다. 송건우 준장은 영혼이 빠져나간 미라처럼 미동도 없었다. 강지원은 권도형 대장의 부관이 조심스레 내민 흑색 목재 케이스를 넘겨받았다. 케이스가 열리며 갓 수여받은 정식 중장 철제 계급장이 영롱한 자태를 드러냈다. 강지원은 가계급장을 떼어내고 묵직한 3스타 견장을 어깨에 직접 채워 넣었다. 완벽하게 장성의 위엄을 갖춘 강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송건우 준장을 쳐다보았다.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살벌한 안광이었다. 이윽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육군 준장 송건우. 소속 군단장 앞에서 기본 예명조차 잊어버렸나? 공간을 찢는 듯한 단호한 호통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곤두박질 쳤다. 송건우 준장은 발작이라도 일으키듯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허겁지겁 오른손을 쳐들었다. 덜덜거리는 손가락은 당장이라도 마비될 것 같았고 그의 안면은 폭우를 맞은 듯 식은 땀으로 흥건했다. 강지원은 조금 전 자신의 발밑으로 던져졌던 송준장의 금방 명함을 주워들었다. 그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명함을 갈기갈기 찢어 공중에 흩날렸다. 조각난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비참하게 바닥을 뒹굴었다. 화려하기 그지없던 압구정의 룸살롱급 식당은 이제 군대의 가장 잔혹한 먹이사슬을 보여주는 처형장으로 전락해 있었다. 숨소리를 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공포 속에서 강지원의 어깨를 짓누르는 별 3개의 무게감만이 방안을 장악했다. 국가 방위의 중추를 담당하는 군단장급 인사. 겨우 원스타 나부랭이와는 감히 겸상조차 할 수 없는 까마득한 하늘 위의 절대적인 상관이었다. 임수아는 융단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렸다. 창백하게 질린 입술은 경련하듯 오들오들 떨렸다. 불과 20분 전만 해도 촌스럽다며 대놓고 멸시했던 동기가 자기 남편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삼성 장군이라는 현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의 훈장처럼 떠벌리고 다니던 원스타 사모님 타이틀은 강지원의 눈부신 3스타 앞에서는 한낱 먼지보다 못한 쓰레기였다. 임수아의 옆에 붙어 아부를 떨며 동조하던 얄미운 동창들도 패닉에 빠진 건 마찬가지였다. 강지원의 뒷조사를 하며 비웃던 자들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공포에 짓눌려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다. 호흡 곤란이 온 듯 가슴을 쥐어뜯는 자도 있었고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흐느끼는 자도 있었다. 그들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아버렸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강지원은 쓰레기처럼 흩어진 명함 조각들을 구두발로 무심하게 짓밟으며 송준장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송건우 준장은 팔에 쥐가 날 지경이었음에도 경내 자세를 풀지 못한 채 도라르방처럼 굳어 있었다. 땀방울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고 정복 바지마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손 내려라. 강지원의 한마디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송준장은 깜짝 놀라 팔을 휙 내렸지만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차렷 자세를 유지했다. 강지원은 겁에 질려 파르르 떨리는 그의 눈꺼풀을 응시하며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육군 준장 송건우. 귀관은 이 순간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군기문란을 저질렀다. 중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쳐서 눈이 멀었나 봅니다.
송준장은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찌질하게 애원했다. 강지원의 표정은 혹한기의 동장군보다 더 싸늘했다. 계급을 몰랐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나? 귀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앉아있던 자에게 장군의 권력을 무기 삼아 윽박질렀다. 심지어 수많은 목격자 앞에서 안면을 향해 물건을 투척하는 폭력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지. 강지원이 다시 한 걸음 거리를 좁히자 송준장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려 했으나 무릎이 꺾여버릴 것 같아 버틸 수밖에 없었다. 가장 끔찍한 죄악은 대한민국 장군이라는 숭고한 명예를 오물통에 처박은 것이다. 신성한 군복을 입고 유흥가에 나타나 계급장을 앞세워 시민을 농락하다니.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다. 감정 한 톨 실리지 않은 기계적인 어조였지만 그 속에 담긴 죄목들은 송준장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진 직속 상관을 능멸한 죄. 이는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죄 중에서도 최악의 철퇴를 맞을 사안이다. 송준장의 두 다리는 풀썩 주저앉기 직전에 각시탈처럼 휘청거렸다. 무릎을 꿇고 구두라도 핥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장군의 긍지마저 내동댕이 칠 수는 없어 뻣뻣하게 서 있는 꼴이 처참했다. 강지원은 몸을 돌려 침묵을 지키던 권도영 대장에게 정중하게 건의했다. 합참의장님, 이자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현장 긴급 체포 및 강도 높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헌병단으로 즉각 이첩시켜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권도영 대장은 팔짱을 낀 채 서늘한 승낙을 내렸다. 자네 뜻대로 해라. 윤 헌병단장에게는 내가 별도로 지시를 내려놓지. 권 대장의 눈짓이 떨어지기 무섭게 곁에 섰던 전속부관이 복도로 뛰쳐나가 대기 병력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채 10초도 지나지 않아 테이저건과 수갑을 찬 헌병, 특경대원 2명이 미닫이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강지원 앞에서 바위처럼 단단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국군 군사경찰단 한상민 상사, 오태경 중사. 지시를 대기 중입니다. 이 시각을 기해 육군 준장 송건우를 체포 및 연행해라. 죄목은 지휘권 남용, 장군 품위 훼손, 그리고 가장 무거운 상관 모욕죄를 적용한다. 명 받았습니다. 중장님. 덩치가 산만한 헌병들이 송준장의 양팔을 험악하게 낚아챘다. 송준장은 마지막 저항마저 포기한 듯 풀린 동공으로 힘없이 수갑을 찼다. 화려하게 번쩍이던 원스타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군홧발에 끌려가는 늙은 군인의 초라한 뒷모습만 남았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수그린 채 비참하게 룸을 빠져나갔다. 쥐 죽은 듯 엎드려 있던 동창들에게는 세상 권력의 허망함을 뼈저리게 각인시키는 호러쇼나 다름없었다. 이윽고 1층 대로변에서 호송용 군용 벤의 슬라이딩 도어가 거칠게 닫히는 파차름이 룸 안까지 둔탁하게 전해졌다. 상황이 정리되자 강지원의 시선은 카펫에 코를 박고 있는 임수아에게 꽂혔다. 임수아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오열을 참고 있었다. 테이블 위를 뒹구는 에르메스 가방과 손목에 감긴 까르띠에 팔찌는 그저 사치스러운 고철 덩어리처럼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강지원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임수아는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못한 채 바닥에 얼룩만 미친 듯이 응시했다. 임수아. 강지원의 무심하고 서늘한 음성이 호명하자 임수아의 등짝이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펄쩍 뛰어올랐다. 임수아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다리를 간수하지 못하고 벽에 기댄 채 겨우 고개를 들었다. 강지원의 북풍한설 같은 서늘한 눈빛과 마주친 순간 수아의 눈시울은 이미 공포로 붉어져 있었다. 네가 영원할 거라 믿으며 휘두르던 그 얄팍한 권력의 끝이 어떤지 이제 피부로 와닿니? 지원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으나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수아의 심장을 도려냈다. 준장이라는 타이틀이 평생 너를 지켜줄 철옹성이라 착각했겠지.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그 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닥쳐오는 심판이야. 강지원은 안주머니에서 보안인가 된 태블릿 PC를 꺼내 수아의 시야에 바짝 들이댔다.
암호화가 풀린 화면에는 검은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다이어그램과 미래 현장 CCTV 캡처본이 가득했다. 임수아는 자신의 민낯이 담긴 증거들을 보자마자 질린 얼굴로 숨을 헐떡였다. 이 데이터가 너희 부부의 목줄을 어떻게 조일지 짐작이 나가? 지원의 날 선 물음에도 수아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떼지 못했다. 네가 종로 뒷골목 상인들을 피말리며 뜯어낸 불법 상납금 이중장부 파일이야.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바친 노인들에게서 자릿세를 갈취하고 이제 막 개업한 청년들에게도 남편의 위세를 빌려 보호비를 뜯어냈지. 지원이 무심하게 태블릿 스크린을 옆으로 넘기자 수아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더 끔찍한 기밀 자료들이 나타났다. 이건 국가에 대한 반역에 가까운 짓이야. 1급 군사 기밀 유출과 대형 군납 비리 내역. 내 남편 송건우 준장은 GOP 경계 시스템 전면 교체 사업에서 로비스트를 끼고 특정 업체에 독점 계약을 몰아준 대가로 스위스 계좌에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쌓았어. 그리고 너는 그 피 묻은 돈으로 해외 명품관을 휩쓸고 강남 알짜배기 땅을 사들였지. 임수아는 턱이 덜덜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몸을 떨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라도 대보려 입을 벙긋거렸으나 서류에 찍힌 송준장의 친필 사인 앞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외엔 도리가 없었다. 국군 방첩사 특수수사팀은 이미 해가 바뀌기 전부터 너희 부부의 모든 통신망과 자금줄을 감시해왔어. 핵심 물증 확보는 2달 전에 끝났고 강지원은 태블릿 전원을 끄며 바닥에 엎드린 수아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네가 짓밟았던 종로 시장 상인분들이 목숨을 걸고 내게 SOS를 보내셨어. 난 그분들을 내 부모나 다름없이 여기는 사람이거든. 고아원에서 쫓겨나 길거리를 전전하던 나를 거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신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들이셨어. 임수아의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의문들이 마침내 하나로 꿰어졌다. 지원이 이토록 잔혹하고 촘촘한 그물로 자신을 잠수함한 이유. 오늘 밤의 파티는 그저 화려한 사냥터에 불과했고 강지원은 오래전부터 치밀한 사냥을 준비했던 것이다. 너희는 이적주에 버금가는 군납 비리와 뇌물 권력 사유화 혐의로 군 특별수사단과 대검찰청의 합동수사를 받게 돼. 너와 네 남편 앞으로 발부된 긴급 체포영장이 지금 막 결재를 마쳤지. 지원의 차가운 선고가 떨어지자 수아는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화장이 번지는 것도 모른 채 기괴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호란을 가득 메운 하객들 중 누구도 바닥을 기는 그녀를 돕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평소 그녀에게 아부하던 동창들조차 전염병을 피하듯 뒷걸음질치며 숨죽일 뿐이었다. 강지원은 권도영 대장이 서 있는 단상 쪽으로 절도 있게 돌아서서 깎듯이 경례했다. 대장님, 피의자 신분인 민간인 임수아는 건물 밖에서 대기 중인 광역수사대 팀에 즉시 인계하겠습니다. 수고했네. 오랜 시간 은밀히 내사하느라 심리적 압박이 컸을 텐데 잘 견뎌주었어. 권도영 대장은 굳건한 신뢰의 눈빛으로 지원의 어깨를 두드려준 뒤 매서운 안광으로 얼어붙은 연회장 분위기를 제압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인 사람들은 대장의 포스에 짓눌려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본의 아니게 파티를 소란스럽게 만들어 송구합니다. 허나 이는 우리 군에 기생하는 독버섯을 도려내기 위한 엄중하고 불가피한 철퇴였습니다. 권도영 대장의 낮고 장엄한 음성의 장내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누구도 권력의 정점에 선 장군의 호통 앞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강지원은 테이블 의자에 걸쳐두었던 짙은 녹색의 군용 코트를 툭 털어 입었다. 비록 3스타의 영롱한 계급장이 두꺼운 깃 뒤로 감춰졌지만 이 공간에 남은 사람들의 뇌리에는 그녀가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뼈저리게 각인되었다. 제 공식 임무는 여기까지이니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부디 남은 시간은 유쾌하게 즐기시길. 지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목례를 남긴 뒤 당당한 발걸음으로 양문형 도어를 빠져나갔다. 권도영 대장 또한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거침없이 행사장을 떠났다. 군용 차량들이 요란한 엔진음을 내며 사라진 후
남겨진 연회장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한때 여왕처럼 군림하려 했던 임수아의 처절하고 짐승 같은 오열만이 텅 빈 공기를 찢고 있었다. 최고급 와인이 흐르고 웃음꽃이 만발했던 VVIP 홀은 순식간에 권력의 덧없음을 증명하는 차가운 무덤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호텔에서의 소동은 앞으로 불어닥칠 메가톤급 폭풍의 미약한 전조 증상일 뿐이었다. 강지원 중장은 송건우 준장의 자택을 덮친 직후 전국에 흩어진 방첩사 요원들에게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명했다. 과천 방첩사령부 지하 벙커로 귀환한 지원은 피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송건우 준장이 챙긴 부스러기는 그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는 우리가 1년 가까이 추적해온 거대 군산복합체 암흑 카르텔의 꼬리이자 연락책에 불과하니까요. 통제실에 도열한 엘리트 수사관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지원의 지휘봉 끝을 주시했다. 전면의 홀로그램 스크린 위로 먹이 사슬처럼 복잡하게 얽힌 검은 조직도가 붉은 빛을 내며 떠올랐다. 최상단에는 흑표범회라는 사조직 명칭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밑으로 현역 군 수뇌부들의 실명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다. 흑표범회는 표면적으로는 전역 장성들의 안보 포럼을 표방하지만 실체는 무기 도입 리베이트, 장교 진급 장사, 군사 기밀 밀매를 총괄하는 국방부의 최악의 독버섯입니다. 강지원은 레이저 포인터로 조직도 최상위층을 겨냥하며 건조한 어조로 브리핑했다. 핵심 브레인은 현직 육군 중장 1인과 해공군 소장 3인, 그리고 행동대장격인 준장 4인입니다. 오늘 구속된 송건우 준장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창구였죠. 이들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과 국방망 해킹 방어 시스템 구축을 핑계로 수백억 단위의 뒷돈을 챙겼습니다. 안 참모장이 조심스레 손을 들고 질문했다. 사령관님,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정에서도 무조건 통할 만한 스모킹건은 확보하셨습니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K맨 제도에 설립된 유령회사 송금 내역서, 암호화된 위챗 메신저 복원 파일, 골프장 VIP룸 도청 파일, 그리고 돈 세탁을 도왔던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까지 완비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와도 이미 TF를 꾸려 기소 준비를 마쳤고요. 지원의 손짓에 따라 대형 스크린 위로 막대한 자금 이체 경로가 애니메이션처럼 펼쳐졌다. 지난 5년 동안 이 기생충들이 국방 예산에서 파먹은 금액만 도합 800억 원 이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에 칼을 꽂고 국민의 고열을 쥐어짜낸 중대한 이적 행위입니다. 통제실 요원들의 얼굴엔 끓어오르는 분노와 적개심이 서렸다. 지원은 칼날처럼 번뜩이는 눈빛으로 전 대원들을 향해 최후의 작전 명령을 내렸다. 작전 개시 시각은 내일 새벽 430시.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윤헌병 단장이 이끄는 대테러 특임대와 연합해 전국 12개 거점을 동시 타격한다. 각 조별로 점거 및 체포 동선을 숙지하고 단 한 명의 정보 누설자라도 발생할 시 즉결 처분하겠다. 명 받았습니다. 사령관님. 조 참모를 필두로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내지르는 함성이 지하 벙커의 콘크리트 벽을 쩌렁쩌렁 울렸다. 이튿날 여명이 밝아오기 전 건군 일에 전례 없는 대규모 숙청 작전이 일제히 시작되었다. 서울 한복판의 국방부 청사부터 최전방 사단 사령부까지 블랙 요원들이 탄 벤이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흑표범회에 몸담았던 장성들은 침대에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포승줄에 묶였다. 현장 수색의 결과는 그야말로 추악함의 극치였다. 모 군단장의 개인 금고에서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사과 상자로 발견되었고 군수사령부 소속 장군의 골프백 안에서는 해외 무기 로비스트가 상납한 무기명 채권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산처럼 쌓인 명백한 증거물들 앞에서 기세등등하던 별들도 쥐 죽은 듯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피 말리는 72시간의 강행군 끝에 흑표범회의 핵심 수뇌부 11명이 전원 구치소로 이감되었고 이들에게 떡고물을 바친 대기업 방산부문 임원 20여 명 역시 무더기로 구속장을 받았다. 강지원은 꼬박 사흘을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며 작전 보드를 예의주시했다. 사령관님,
밀항선으로 중국 도피를 시도하던 마지막 타깃을 평택항에서 포획 완료했습니다. 조 참모의 통쾌한 보고가 울려 퍼지자 지원은 뭉친 어깨를 풀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다들 고생 압도적이었어. 디지털 포렌식이 끝난 모든 서버 기록은 지체 없이 대검 반부패부로 넘기고 언론 브리핑 준비 철저히 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엠바고가 풀리는 순간 전국의 방송과 신문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쏟아냈다. 국방부 내부를 갉아먹은 최악의 기생충 조직. 마침내 철퇴를 맞다라는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점령했다. 시민들은 쾌재를 불렀으나 쏟아지는 수천 개의 기사 어디에도 강지원의 이름 세 글자는 등장하지 않았다.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적들을 소리 없이 사냥하는 그림자 사령관의 숙명. 진짜 영웅은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조용히 자신의 다음 임무를 준비할 뿐이었다. 폭풍 같은 수사가 마무리되고 한 달가량 지난 어느 주말 오후, 강지원은 모처럼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종로의 낡은 뒷골목을 찾았다. 별 3개의 위압적인 정복 대신 빛바랜 청바지와 넉넉한 후드티를 걸친 그녀는 그저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곽 사장님의 허름한 국밥집, 미닫이 문이 달린 방앗간, 구석의 작은 철물점까지 세상에 홀로 버려졌던 어린 시절, 얼어붙은 그녀의 영혼을 푼돈 한 푼 받지 않고 거둬주었던 은인들의 투박한 일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아이고 마 세상에, 이게 뉘겨. 우리 지원이 아니여.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뚝배기 집 앞에서 곽 사장님이 국자를 든 채 맨발로 뛰어나왔다. 고단한 삶의 궤적이 깊게 팬 곽 사장님의 주름진 얼굴이 반가움으로 활짝 피어났다. 곽 사장님, 다리 아프신 건 좀 어떠세요? 지원은 허리를 90도로 굽혀 예를 갖추었다. 곽 사장님은 고춧가루가 묻은 손을 서둘러 앞치마에 문질러 닦더니 지원의 두 손을 왈칵 부여잡았다. 기사 뜬 거 다 봤어. 시장 바닥 비 빨아먹던 그 악질 놈팽이들 싹 다 잡혀갔다며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우리 조그만 지원이가 장군님이 돼서 그 나쁜 놈들 다 혼군형 내준 거라고. 곽 사장님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기어이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강지원은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곽 사장님의 손을 자신의 체온으로 따스하게 감싸 쥐었다. 네. 걱정 마세요. 앞으로 사장님들 등골 빼먹으려는 버러지들은 제 이름을 걸고 다신 이 거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겁니다. 아이고, 장하다 우리 딸. 진짜 고마워. 그 독사 같은 놈들 때문에 화병이 나서 매일 밤 가슴을 치며 울었자녀. 곽 사장님은 지원의 어깨에 기대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최고 권력의 사령관인 강지원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은인의 구분 등을 오래도록 토닥여 주었다. 그 여자가 남편의 직위를 들먹거리며 시장 상인들에게 강제로 비싼 물건을 떠넘기며 돈을 갈취했을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 곽 사장님뿐만 아니라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그날의 분노를 떠올리며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정씨 아저씨, 송씨 아주머니, 그리고 곽 사장님까지. 그들은 제복을 입고 나타난 지원을 보며 경이로움과 환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원아, 옛날부터 똘똘하긴 했지만 네가 이렇게 별을 단 훌륭한 장성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씨 아저씨가 거칠어진 손으로 눈시울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은 다정한 눈빛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복 입은 자로서 억울한 분들을 위해 당연한 도리를 다했을 뿐인걸요. 오히려 매서운 겨울날 어르신들이 제게 베풀어 주신 그 따뜻한 난로 같은 정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에이, 그런 소리 마라. 우리가 무슨 큰 부자라고 대단한 걸 해줬겠어. 그저 고시원 구석에서 웅크리다 허기져서 나왔을 때 김밥 꽁다리랑 어묵 국물 몇 번 떠준 게 전부인데. 곽 사장님이 얼굴을 붉히며 멋쩍은 듯 크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기억 속에는 그날의 온도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갓 나와 비좁은 고시원 방에 몸을 누이고 매일 새벽 신문 배달과 막노동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악착같이 마련하던 그 시린 시절.
이곳 시장 상인들의 투박하지만 따스한 온정은 무너질 뻔한 그녀를 지탱해준 기둥이었습니다. 팔다 남은 국밥을 고봉으로 퍼주기도 하고 버스비 하라며 때 묻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주던 진심 어린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어르신들 덕분에 제가 세상의 차가움에 굴복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들이십니다. 제가 시 차량 고분돌이 당공돌이 신디리스라. 지원은 제복을 입은 채 정중하게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름진 상인들의 눈가에는 어느새 뭉클한 감동의 눈물이 촉촉하게 맺혔습니다. 세상에 이 어린 녀석이 이렇게 늠름하고 훌륭한 장군이 되어서 다 허물어져 가는 이 시장통을 잊지 않고 찾아오다니 참으로 대견하고 고마운 일이지. 곽 사장님이 지원의 단단해진 등을 쓰다듬으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바쁜 일정 중에도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이나 시장 어르신들과 격에 없는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최근 재개발 문제나 대형 마트 때문에 겪는 상가의 억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부쩍 쌀쌀해진 환절기에 무릎 관절은 어떠신지 딸처럼 세심하게 물으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가는 길에 부대원들이랑 나눠 먹어. 이거라도 꼭 챙겨가야 내 마음이 편해. 곽 사장님이 방금 기름에서 갓 건져낸 바삭한 고구마 튀김과 매콤한 떡볶이를 검은 비닐봉지 가득 꾹꾹 눌러 담아 지원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지원은 봉지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곽 사장님, 저희 참모들과 함께 배불리 잘 먹겠습니다.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정겨운 시장 골목을 뒤로 한 채 지원은 저녁 약속 장소인 남산의 한적한 산책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와 있는 권도형 대장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 잡힌 군복을 벗고 편안한 회색 운동복 차림으로 전망대 벤치에 앉아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그는 특유의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느라 고생했지? 왔나? 네. 시내 쪽 교차로에서 차가 좀 막혀서 예정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 나도 시원한 바람 맞으며 화려한 야경 구경하느라 방금 막 도착한 참이야.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남산 둘레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거대한 도심의 유리창 건물들에 반사되며 한 폭의 그림처럼 찬란한 황금빛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둘레길 주변에는 가볍게 러닝크루와 함께 땀을 흘리는 시민들,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야경을 담는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가족 단위로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각자의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권 대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방산 비리 및 군내 횡령 조사건 자금 추적까지 아주 깔끔하고 철저하게 마무리했던데 정말 고생 많았어. 위에서 압박도 심했을 텐데. 권 대장이 그녀의 노고를 인정하며 넌지시 칭찬을 건넸습니다. 지원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군복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도려내야 할 썩은 살이었습니다. 내부의 부패를 정에 이끌려 방치한다면 결국 외적을 막아내야 할 나라의 튼튼한 방패가 안에서부터 녹슬어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뼈를 깎아내는 처절한 심정이었을 테지. 한솥밥을 먹던 전우를 직접 내사하고 차가운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단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나도 잘 알아. 권 대장의 깊은 이해와 위로 섞인 말에 지원은 걷던 발걸음을 우뚝 멈췄습니다. 그녀는 피처럼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을 가만히 응시하며 억눌러둔 감정을 담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십 번도 넘게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에 휩싸였다면 거짓말이 아니겠죠. 하지만 아까 시장에서 배웠던 새벽부터 손발이 부르트도록 땀 흘려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들의 피 같은 세금이 고위 장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골프장 회원권이나 불법 비자금으로 쓰였다는 추악한 진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네의 그 흔들림 없는 판단이 정확했어. 우리가 든 총구는 언제나 외부의 적을 향해야만 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국민을 등쳐먹고 위협하는 자들은 이미 군복을 입은 강도일 뿐 군인이라 부를 일말의 자격조차 없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천천히 보폭을 맞춰 산책을 이어갔습니다. 지원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살짝 감싸 쥐었습니다. 두꺼운 사복 겉옷에 가려져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라는 짓눌릴 듯한 막중한 책임감을 지닌 계급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대의 푸른 청춘을 몽땅 바쳐 흙먼지와 피땀으로 일궈낸 누구보다 무거운 세 개의 별이었습니다. 여보, 장군이 달고 있는 이 별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도 더 무겁고 날카롭게 제 어깨를 누르는 것만 같네요. 지원이 곁을 걷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쓸쓸하게 물었습니다. 권 대장은 한없이 따스하고 깊은 눈빛으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세월의 짐이 담겨 있으니 당연히 숨이 턱 막힐 듯 무거울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무게를 불평 없이 묵묵히 버텨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굳이 이 험난한 군복을 입은 진정한 이유니까. 별은 약자들 위해 오만하게 군림하라고 주는 완장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라는 국가의 징표일세. 당신 말이 맞아요. 사실 지난번 강남 호텔 모임에서 수아가 자기 남편의 준장지기를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는 양들먹이며 사람들 앞에서 으스댈 때 속으로 참 씁쓸하고 부끄러웠어요. 장성이라는 계급이 짊어져야 할 피 묻은 책임감과 진정한 무게감을 그 여자는 티끌만큼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스스로 그 알량한 힘을 과시하려고 발버둥치는 순간 이미 리더로서의 품격과 자격은 바닥에 떨어진 셈이지. 진정한 위엄이라는 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억지로 겁을 주지 않아도 묵묵한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향기처럼 우러나오는 법이니까. 마침내 남산 중턱의 쉼터 벤치에 다다른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지원은 걸어오는 내내 조심스레 품고 온 검은 비닐봉지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아까 시장 어르신들이 갓 튀겨서 챙겨주신 귀한 간식이에요. 바람을 맞아 조금 식긴 했지만 맛은 기가 막힐 텐데 같이 드실래요? 하하, 당연히 좋지. 출출하던 참이었어. 부부는 갈라진 나무젓가락을 하나씩 나누어 쥐고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소박하지만 풍성한 야식을 즐겼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로 삼성 장군에 오른 아내와 50대 중반의 노련한 사성 장군 남편. 60만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두 별이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어두운 남산 야외 벤치에 쭈그려 앉아 식은 떡볶이와 튀김을 나눠 먹는 풍경은 묘한 이질감 속에서도 더없이 소탈하고 정겨운 인간미를 풍겼습니다. 지원아, 튀김을 씹던 그가 나지막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네 여보, 말씀하세요. 내 어깨에서 빛나는 그 세 개의 별이 길을 잃고 캄캄한 절망의 돛에서 헤매는 억울한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한 등대이자 이정표가 되어 주었으면 참 좋겠어. 평생을 군에 바친 선배이자 남편으로서 건네는 권 대장의 진심 어린 당부에 지원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에 깊이 명심할게요. 타인을 베고 짓밟으며 군림하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약자를 감싸 안는 가장 크고 든든한 방패로서 맹목적으로 휘두르는 폭력적인 무력이 아니라 상식을 수호하는 올바른 정의의 이름으로 제게 주어진 이 별의 막중한 무게를 끝까지 감당해내겠습니다. 어느덧 산등성이 위로 짙푸른 어둠이 무겁게 깔리고 남산 산책로를 굽어보는 가로등 조명들이 하나둘씩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지원은 남은 떡볶이 용기를 정리하며 맑은 밤하늘을 조용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야성을 이루는 화려한 서울 도심의 네온사인 불빛들 탓에 밤하늘에 떠있는 진짜 별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눈을 감고도
가슴 깊은 곳에서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두꺼운 먹구름 너머 우주 한가운데서 묵묵히, 그러나 여전히 찬란하게 빛을 뿜어내고 있는 성실한 무수한 별무리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세 개의 묵직한 별 역시 억울하고 힘없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칠흑 같은 캄캄한 밤바다를 비춰주는 유일하고 눈부신 희망의 불빛이 될 것임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감동적인 오늘의 사연은 아쉽게도 여기서 모두 마무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세상을 움직이는 참된 힘이란 남들 위해서 권위적으로 군림하며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고 보듬어 안는데 그 진짜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알맹이 없이 화려하기만 한 거칠애와 텅 빈 허영심보다는 시련 속에서 다져진 내면의 단단한 품성이 세상을 바꿀 만큼 훨씬 강하다는 불변의 사실. 그리고 분수를 모르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지나친 오만함은 훗날 벼벼진 칼날이 되어 반드시 자신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무서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각자의 일상 속에서 힘겹게 짊어지고 계신 삶의 무게와 권한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든 간에 그것을 나보다 약한 타인을 억누르고 짓밟는 이기적인 수단이 아니라 든든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방어막과 울타리로 뜻깊게 쓰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해 봅니다. 바쁘신 시간 속에서도 저희 채널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팍팍한 세상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유익하셨다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내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미소 지을 일만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